100% 건축, 개발 가능한 저 앞에 있는 땅입니다. 2차선 땅바닥에 붙어서 완만하게 한 25도 경사 전체 개발 가능한 이 땅입니다. 평수는 큽니다. 75억짜리입니다. 2억에서 6억 낙찰가 제한드리고 계획관리가 16,795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795평에는 계획관리가 14,792평, 생산관리가 2,002평입니다. 낮은 땅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소나무 1조 2천억 이상 있는 대박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1개 또는 그 전으로 1개 이상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다 임야 영상 올라가는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설계 계약하고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법 설명하는 전문 채널입니다. 땅 낙찰 받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 주소 그거보다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채널은 1년 가입비, 선불, 유료 컨설팅 가입비 내신 회원님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사건 번호, 주소, 지역, 평수,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다른 방법이니까 분별하고 질문하십시오. 아무나 함부로 질문하지 마세요. 전화 금지입니다. 문자 하시고요. 오늘 방송 물건 어디냐? 묻지 마십시오. 지역 집원 공개 안 하는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부동산으로 가세요.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일절 금지입니다. 질문은 딱 한 가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누구고 얼마 예산 땅만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는데 유료 컨설팅 하고 싶다. 가입비 얼마냐 물어보세요. 성함 밝히십시오. 땅만 얼마 예산인지.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땅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서 추천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함, 땅값만 얼마 예산, 용도 확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쓰셔도 되니까 지역 평수 문자 주십시오. 원하는 꿈, 낙찰로 도움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땅 낙찰 받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최고의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입찰 정보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22년 1월 15일 방송 시작해서 처음에 정보 다 드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기 동영상 다 그친 거 확인하시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1679만원, 1679만원 경매보다 싼 공매 1679만원 낙찰 얼마에 되었을까요?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되는 사건을 계기로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드려도 부득이하게 정보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물건도 땅 활용에 대해서 세세한 토목 활용 설명드려요. 그런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보를 못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경매 공매 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죠? 얼마나 싸게? 5천 예산 가지고 2억 낙찰, 1억 예산 가지고 8억 낙찰, 2억 예산 가지고 15억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수십억을 돈 벌잖아요. 물건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제가 화면을 2개 켜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는데도 눈에 진물이 나기 힘듭니다. 물건 직접 찾아보지 않고 남의 노력에 밥지불을 하지 않고 공짜로 정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드리지 않아요. 전화 금지입니다. 정보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밥지불하고 도움받으세요. 나 누구다,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문자 보내십시오. 제대로 도움드립니다. 오늘 물건은 용도가 편안한 전원생활, 건강한 전원생활 당연히 가능합니다. 땅이 아주 만만하고 낮은 땅입니다. 풍수도 좋아요. 해당 물건은 보시면 해당 물건 빼고 해당 물건은 이거고 여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는 생활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생활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생활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산이잖아요. 네, 여기는 해당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도립공원입니다. 자연이 훼손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땅의 생긴 모양을 보면 여기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즉 아주 오래전 왕조시대서부터 자연적으로 취락이 구성이 되어지면서 먹고 사는데 안정적으로 잘 사는 동네입니다. 해당 물건 요것이고요. 풍수를 보시면 546, 559 이쪽 산세가 도립공원 산세입니다. 여기가 청정자연지역이에요. 그리고 해당 물건 보면 요게 지역에서 고유한 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봉우리입니다. 요게 거기서 능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능선이 내 땅을 걸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교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다는 소리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땅이라는 뜻이고, 중학교 있습니다. 고등학교 있습니다. 즉 생활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고등학교도 있다는 소리는 이 지역의 인구를 갸름할 수 있겠죠. 즉 여기에 영업적으로 목적 사업을 하기에도 수요가 충분하게 있는 땅이다. 풍수를 보시면 직통으로 화살 꽂듯이 들어오는 바람 맞으면 건강에 안 좋죠. 살, 바람, 북풍 차단되고 서풍 차단, 동풍 차단, 남풍 차단되는 사방위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들어오지 않는 풍수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게 생긴 사방이 다 나오는 땅이고 간격 넓죠. 예, 생기유통 잘 되는 풍수 3가지 조건 다 갖춘 좋은 땅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풍수를 보면 뒤에 현무 능선 확실하게 버티고 있고요. 자청령 내 땅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외자청령이 여기 있습니다. 우베코 그리고 좌청령 있고요. 앞에 물 주자까지 갖춰진 사신사가 잘 갖춰진 생활편의시설 바로 앞에 있고 뒤에는 도립공원 청정 자연 속에 있는 풍수도 좋고 주변 여건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 생활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이거는 도립공원입니다. 땅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2차선에 붙어서 들어가는 요거는 나라 땅 도로 부지니까 건축 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물건 농지증 필요합니다. 요거 전체 계획관리, 요거 생산관리, 예, 농지증 필요합니다. 농지예요, 저거는. 계획관리가 전체 땅 중에 이만큼이나 됩니다. 생산관리 이만큼 있어요. 땅 아주 큰 땅입니다. 계획관리가 14,792평이고 생산관리가 2,003평입니다. 전체 평수 가늠해 보십시오. 아주 큰 땅입니다. 환경 등급은 2등급과 1등급입니다. 1등급은 해결하고 개발하시면 되는데 주변 여건을 보면 여기는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이니까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볼 때 저런 거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다 해결해 드려요. 이 지역은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해당 지역은 개발 허가를 짜게 줍니다. 20도 줘요. 그런데 5도 추가, 인목 150인데 30% 추가, 요거 50인데 60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지 지자체는 산지 전용 허가를 20도 기준으로 내주는데 개발허가 5도 더 주죠.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25도까지 개발 허가가 나오고요. 아,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25도) 기준으로 보면은 37.6이니까 37 그러면은 62.4% 개발허가 기준으로 허가가 나오는데 전체 다 100% 개발 가능한 아주 낮은 땅입니다. 20에서 25도 평균 용사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 개발 가능한 땅이고 개발허가를 20도 기준으로 주면서 또 짜게 적용하는 게 20도 이상이 전체 땅의 면적 중에 40%를 넘어가면 개발허가를 안 주는데 이 땅은 40% 넘지 않는 아주 완만한 땅이에요. 20도 이상이 100%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예. 여기 뭐 아주 교차로 넓잖아요. 예. 요리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편의시설이 다 있고 물건지는 이겁니다. 예, 물건지 이겁니다. 땅 생긴 모양 저렇게 생겼습니다. 완만한 땅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 우람한 큰 산이 도립공원입니다. 해당 물건 예, 요거 완만합니다. 측면경사 예, 요 정도 되는 100% 개발 가능한 완만한 땅입니다. 여기 2차선에 붙어 있는 이쪽으로 바로 땅이 붙어 있습니다. 예, 측면경사 아주 완만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그냥 나지막한 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편안한 지역입니다. 2차선에서 바로 들어와서 건축 가능한 도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 교차로 여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 네, 여기 생활편의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하는 2차선에 붙어 있는 이쪽으로 붙여서 도로 시작하면 되니까 도로 조건도 완벽하고, 앞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아주 이쁘게 안산이 있습니다. 2차선에서 들어가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앞에는 다 나라 땅이라 도로 부지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해서 도로 조건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만한 땅입니다. 예, 요거 나라 땅 도로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이게 해당 물건지, 예, 건축개발하기 위한 도로 조건 완벽합니다. 해당 물건지에 송전탑 지나갑니다. 선화지예요. 일부. 해당 물건지의 지상권 송전탑 시설물이고, 그 부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송전탑. 근데 땅이 워낙 크니까 요런데 송전탑 지나가는 밑에 작물 중에 특이하게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여기 쓰시면 되고, 간격은 좌우 간격이 이게 762m나 되니까 송전탑 지나가는 그 부분 빼고 나머지 쓰시면은 문제는 전혀 없고요. 해당 물건지에 여기 요만큼, 예, 해당 물건지 경계 넘어온 여기에 묘역이 꾸며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 땅 침범한 그 부분 여기 묘주에게 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요거예요. 대략 요 뒤에, 예, 그 뒤에가 물건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 여기 묘주에게 팔면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위치도 경계 부분에 요만큼 넘어왔어요. 임야는 땅이 크니까 임야 가져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큰 넉넉한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저런 문제 가지고 뭐 분쟁할 거 없죠. 이렇게 평평합니다. 이런 곳이 많아요. 예, 완만하잖아요, 땅이. 작은 골짜기들도 많으니까 강수량이 1300에서 1400 지역이라 분봉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 여기는 작물 재배용은 관정 20m만 뚫으면 됩니다. 1300에서 1400 지역이에요. 먹는 거 100m예요. 그러니까 물 구하기도 쉬운 땅입니다. 예, 2차선에서 바로 들어가게 도로 조건,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예, 해당 물건 가로폭 762m입니다. 세로 643m예요. 공시가 10억 1,453만 2,290원이에요.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금액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 자그마치 15억 싸게 됐습니다. 감정 잘못됐어요. 공시가가 10억에 전답이 포함이 돼서 농지증 필요하고, 그 계획관리도 1492평에 생산관리가 2002평이나 되는 2차선에 붙어 있고 완만한 이런 땅,
감정 잘못됐습니다. 감정 잘못됐어요. 이 물건 차수 변동 잘 보면서 가져와야지 휘하 또는 변경 그리고 다시 감정가 많이 올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역 시세는 18억 3천에서 75억 5천인데 18억당 아니고요. 이거는 맹지 아니고 2차선에 붙어 있고 계획관리가 14,792평, 생산관리가 2,002평이나 되는 땅인데 이 땅은 7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땅값만으로 좋은 땅이에요. 100% 개발 가능하고 30도 이상 17.1%. 여기 보면은 이런 진한 색깔인데 이 진한 색깔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음영 진한 겉면입니다. 경사면. 그런데 경사면, 요런데 경사면이에요. 즉, 내 땅에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져서 볼록해요. 그러면은 좌우로 깎아버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땅, 이런 30도 이상 그런 거 다 깎아버릴 수 있어요. 내 땅 안에 이렇게 생긴 땅은 좌우로 깎아서 평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이 깎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이런 부분 진한 거 이렇게 능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럼 이 능선 살살살살 깎아버리면 좌우로 평평해지잖아요. 이 땅을 여기 177에서 여기 174까지 601m 폭 큰 땅이죠. 경사가 0.499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0.499 평지입니다. 경사를 먼저 봅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땅은 가장 낮은 고도가 여기에요. 47. 가장 높은 고도가 235m입니다. 고도차가 188m, 아파트 층수로 66층이고 직선으로 733m, 작은 땅 아니죠? 경사가 25.65. 예, 이거 차 다니는데 문제없는 완만한 땅이죠. 제가 차 다니는 경사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면 구조안전진단 시민으로서 100% 개발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는 경사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100% 개발 가능한 땅이에요. 땅의 길이를 보시면 47, 50, 83 남쪽, 동쪽 107, 101, 89, 66, 72. 예,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게 땅의 길이가 예, 그 땅의 길이가 1022m입니다. 남쪽 72, 97, 119, 119, 133, 174, 서쪽 206, 235까지 땅의 길이 939m입니다. 북쪽 66, 134, 177, 207, 205까지 땅 길이 818m예요.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 1826m입니다. 아닌데요, 저거 이상한데. 예, 1826m 아니고 2779m입니다. 땅의 둘레 큰 땅입니다. 바로 762, 세로 643m입니다. 경사를 보시면 47에서 235까지는 733에 25.65. 무난하죠? 저거 차 다니는 건 문제가 없고, 여기 중간 101에서 207,
고도까지 392m 직선거리에 227.04예요. 이것도 차 다니는데 문제 없죠. 101에서 235 고도까지 390에 34.35. 그나마 제일 센 경사가 저거예요. 34.35. 이것도 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47에서 174까지 827m 직선거리에 15.37. 네, 완만하죠? 여기 2차선 붙어서 도로 시작하는 72m에서 235 가장 높은 고도까지 직선으로 642m에 25.39. 이것도 차 다니는데 문제없는 경사죠. 그러니까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드려요. 여기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사이 이렇게 볼록한 이런 데가 경사가 30도 이상인데 그냥 자연지형 그대로 쓰시든지 불편하시면 그냥 좌우로 살살 능선 깎아버리면 되니까 100% 개발 가능한 땅이 됩니다. 평균 경사 20에서 25도예요. 예. 이 정도 되는 완만한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 3등급 43, 4등급 37인데 절대적으로 무너질 염려가 없는 게 이 땅은 땅의 단단한 정도를 말하는 견밀도가 견 100을 기준으로 95, 요 윗부분 한 50.1% 이거는 견입니다. 95 단단한 정도가, 그 아래는 연이에요. 이 아래는 단단한 정도가 100을 기준으로 50, 그러니까 갈아서 작물 재배 또는 정원 구미일 때 공텐 쓰지 않아도 되는 50 견밀도 땅이에요. 강수량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많이 오고요. 먹는 물 100, 비오명 20이면 되고요. 온도 12에서 13도,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가는 거는 우리나라 임야 평균 18도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그거보다 덜 내려갑니다. 땅은 사양토 30에서 60cm 표토층, 땅의 두께 양호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60cm 이상인데 30에서 60cm도 좋습니다. 건조합니다. 물 빠짐 좋고요. 대표 수정은 기타 화렵수 18에서 30cm 질은 31년에서 40년, 아직 벌기령 들어오지 않은 젊은 땅입니다. 숲천이 과정 중수림이에요. 소나무 조경수로 1조 2674억 원 있고요. 솔잎 농약 치지 않으면 팔 수 있죠. 264억. 기타 화렵수 320억. 그래서 이 땅의 수배가치 1조 3258억 원입니다. 소나무 가격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심겨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격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조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교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감목 1그루 심어야 돼요. 1000가구 아파트 분양한다면 교목 기준으로 800에서 1000그루, 공사비에 2에서 3% 들어갑니다. 일산의 자이 아파트 대적성 500억 투입해서 분양 완판했고요.
서초동 반포자이 아파트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그냥 성공 완판했습니다. 자이 아파트 그린 마케팅 잘하는 브랜드예요. 분양가 자율화 후에 차별점이 없잖아요. 분양가 자율화 후에 인테리어 차별화가 됩니까? 헬스장, 카페 차별화가 돼요. 그런데 조경은 누가 좋은 나무 싸게 갖다가 멋지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니까 브랜드 아파트 조경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소나무 40cm 찌들목 2,000에서 3,000,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2010년 조선일보 기사 기준이에요. 느티나무 1m 지름이면 5,000인데 소나무는 지름 1m면 10억 넘어갑니다. 값 기준, 수형, 수고, 수간폭, 흉고직경 동일하다고 볼 때 조선일보가 보도한 찌들목 4배입니다. 노성은 5배 이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래 거북등짝처럼 갈라지고 붉은 빛을 띠는 노성은 50억 이상 합니다. 롯데캐슬 단지 안에 블락으로 7그루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심었죠? 1억 넘어갑니다. 정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지름 1m급 10억 전후식 투입해서 4그루 심어놨어요.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 옆에 한 그루 10억 전후짜리입니다. 한 그루 1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경포대에서 찍은 지름 1m 넘어가는 찌들목이에요. 요 숲이가 찌들목이라는 소나무 결이고 색깔 보십시오. 안성에서 찍은 지름 1m 넘어가는 50억 이상 되는 적성, 아래 붉은빛 거북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50억 이상 받습니다.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지름 1m 넘어가고 붉은빛이고 완전하게 거북등짝처럼 갈라졌죠. 100억 넘어갑니다. 이 땅에 소나무 1조 2674억, 솔잎 264억 시가 있습니다. 탄소 흡수량,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으로 5,709억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할당 배출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할당 배출권을 넘겨서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즉, 내 땅에 이산화탄소 흡수량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이고 탄소권 5,709만 원입니다. 예, 개발허가 20도 기준으로 내주는데 여기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 5도 추가하면 25도까지 개발허가가 나오는 것이고 요거 아니고 대략 한 63% 개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100% 개발 가능한 땅이 되니까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해결해 드려요. 여기에 수배양장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10개 수배양장 개별적으로 샤워장 개수 화장실 1270, 그래서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회로 10개 연매출 1억 350, 고기 함께 팔면 6억 3375만원, 합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2352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연매출 1734억 사업지가 됩니다. 방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평균 가온량보다 더 오니까 관정 뚫러서 물 순환시키시면
물 흐르는 숲 야영장 가능하겠습니다.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거기다 준비해 가잖아요. 매출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투자비 하나도 안 넣은 이유는 중고 냉장 쇼케이스 한 대 사십시오. 가격 한 10만 원대면 삽니다. 그래서 고기 진열해놓고 파시면 돼요.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청살,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알매기살, 항정살 전시해놓고 주문하시면은 하시면 돼요. 고기 팔고, 숯 팔고, 야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생고기를 파는 방법과 또 대박 장사 잘 되는 이 메뉴 추천드려요. 우리 주물럭입니다. 장사 대박 납니다. 홀리는 한 명도 두지 않고 장사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장사 관점으로 입지적인 조건 좋습니다. 이거 추천드려요. 여기서 이거 한 50평 정도 규모로만 오픈을 해도 매출 4억 이상 하실 수 있고요. 총수익 2억 이상 남는 대박 장사입니다. 홀인원 한 명도 두지 않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손질해야 할 일도 적습니다. 오리고기 그리고 양념, 야채는 양파, 마늘, 깻잎이나 상추 중에 하나, 볶음밥에 들어가는 부추, 그게 다예요. 준비해 놓으면 고객이 주방에 와서 주문해서 쟁반에 받쳐서 받아다가 자리에 앉아서 직접 오늘은 볶아 먹고 볶음밥 직접 볶아서 드시는 시스템이에요. 만일에 이거를 일일이 홀 인원이 붙어서 볶음밥을 볶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방에서 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매출 4억 이상 해도 순수익이 2억 남습니다. 이거 추천드려요. 대박 장사입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상호는 요즘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지명 넣고 땡땡 맛집 산에서 하잖아요. 산으로 간 오리주물럭 제목도 재밌죠? 메뉴는 단품입니다. 요렇게 산소주 산막걸리 간단하게 장사는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추천드려요. 컨설팅 가입하시고 도움 청하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모든 레시피 다 전수해 드려요. 음식 장사는 맛으로 하는 거죠. 절대적일까요? 맛이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음식 장사는 이 삼각불의 세 가지 어떠한 가치를 내가 설정을 해서 이 삼각불이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패가 좌우됩니다. 이거 도움드려요. 그리고 장사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손익 관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관리할 수 있는 시트들입니다. 매출, 요일별로 점심, 저녁, 중간, 포장, 배달 관리할 수 있는 수치만 넣으면 관리할 수 있는 시트들이에요. 원가, 운영비, 월세, 이자, 카드 수수료, 상한 적립, 가스, 전기, 물, 정수기 필터, 통신비, 관리비, 화재보험료, 차량 유지비, 종합소득세, 부가세, 기장료, 감가상각 그런 거 항목별로 넣으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 관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4대 보험, 업주가 직원이 내야 될 몫이 얼마인지 관리할 수 있는 시트들이에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도 상권 전혀 없는 데서도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5억씩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전문적으로 도움드려요. 네이버 플레이스, 맛집 유튜버 영업하는 방법,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하는 방법, 인스타, 카카오 채널,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광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온라인 마케팅 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실무 컨설팅 해드립니다. 땡땡 맛집, 산으로 간 오리 주물럭, 여기서 이 장사 같이 하시면 매출 4억, 50평 가게로 4억 이상 할 수 있고 순수익 2억 이상 남는 대박 장사입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0대 90년대 사진이에요. 30대 때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에요. 무쏘 처음 나왔을 때 타고 다니던 30대 때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전문 기술자고 합한 통섭 냉면 4가지 냉면 기술자입니다. 냉면이 음식 장사 중에 가장 섬세한 분야예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가맹 사업한 그 브랜드 모든 레시피 직접 만들고 직영점 운영해서 검증하고 체인 사업한 브랜드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우리나라 창업 컨설팅 1세대입니다. 지금도 공정히 가맹 상담 해주고 있고요. 회사 설립하고 레시피 제가 직접 만들고 전수 다 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전문점, 샐러드 전문점, 케이크하우스, 피자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 전문점, 김밥 전문점, 냉면 전문점, 한정식 전문점, 고추장 삼겹살, 소갈비살, 돼지갈비, 허브 숙성 고기,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감자탕,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구이 전문점, 오삼불고기 많이 드시죠? 그 오삼불고기, 오징어 대신에 문어 넣으면 황제 자양강장 음식이 됩니다. 그 문어는 이겁니다. 배, 천창 거의 꽉 찼죠? 사람보다 큰 대왕 문어입니다. 사람보다 큰 대왕 문어예요. 대략 한 2m 한 30cm, 40cm 넘어가는 대왕 문어예요. 이거 가게 앞에 전시해놓고 팔면 홍보할 것도 없어요. 나 이런 거 먹으러 왔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오리지물로 단품인데 문어 추가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떡볶이 전문점, 철판볶음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음식대학, 맛더하기 설립하고 그 삼각불에 3가지 어떠한 가치를 넣고 장사를 할 것인가 컨설팅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역량이 제게 있습니다. 90년 이랜드 공채 오기로 영업, 경영기획 신규 사업했고요. 신촌에 현대백화점 있죠. 로터리에. 그 전에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이었던 거를 인수해서 현대백화점으로 리뉴얼한 거죠. 그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처음에 오픈할 때 30대 초반에 옷가게 5개 운영했습니다. 의류 브랜드 만들고 가맹사업 했고 파리, 뉴욕, 동경, 홍콩 패션과 수시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즉 외식 사업,
그리고 의료 사업, 유통업 핵심, 가장 중요하고 좋은 상권에 옷가게가 들어가잖아요. 상권 보는 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업 94년서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이네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감시하는 신문사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가장 빠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치유 복지,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 두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채널이에요. 단순하게 입찰 정보, 임장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6차 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소출이 나왔어요. 그냥 팔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매출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거니까 우리 과거 국민학교 때 소풍 딸기밭에 갔는데 딸기 주인이 따주는 걸 먹었나요? 내가 조그만 소쿠리 주인이 주는 거 받아다가 내가 따먹었나요? 내가 따먹었죠? 그런 게 6차 산업입니다.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 줍니다. 그거 하자 이겁니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겠죠. 자연 속에서 치유되어지면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국민 치유, 건강, 회복, 잘 살게 해주는 건데 내가 6차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를 일으키면은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거 입법해서 하자. 또 하나는 내 땅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 입법인데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 64에서 65% 산, 개인 땅이 66%예요. 그런데 그 개인 땅, 나무 누가 심었을까요? 나무.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나무 누가 심었을까요? 개인 땅이 전체 산의 66%인데 아주 극히 일부 개인이 직접 조림하고 나머지는 다 나라에서 심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센데 밧줄 메고 곡괭이로 나무 심기 위한 홈을 파고 있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세요. 지게로 나무 심기 위한 묘목 지고 올라와서 식목하는 현장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제대로 잘 심고 관리하기 위한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산림청 주도하에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산림청 주도하에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마을 단위가 크고 인동산 규모가 크면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교 옆에 들어갔고요. 일당 지급하면서 양묘장 운영해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 숲에 들어가서 쉬라고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전 국민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이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입찰 정보, 임장 정보 제공하는 유튜버 아닙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땅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리는 수준 높은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임야 최고 채널 여러분들 공짜로 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돈 들여서 일반 캠핑장 10개 운영할 때 연매출 4,140, 캠핑교회 연매출 1억 350,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캠핑교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캠핑장은 6개월 영업 매출 보셔야 됩니다. 여름을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매주 교회 가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구역 모임, 지역 모임, 쉘 모임, 다락방, 용어는 여러 가지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말씀란을 칭비하는 겁니다. 그거 유치하시면은 캠핑교회 됩니다. 등록성도 없어요. 전용 예배당 없습니다. 담임 목사 없어요. 신약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 목회하시면 됩니다.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쓴 신학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재고 만들어서 파는 책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주문하시면 찍어서 보내드려요. 성경의 핵심 주제, 형직이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자, 기독교 종교개혁하자 위해서 쓴 책이에요.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는 기록이 있는데 성품 좋은 바나바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을 합니다. 신약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부흥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 능력으로 부흥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부흥을 하는 겁니다. 성품 좋은 바나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에 부흥을 하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둘이 공동 목회를 하죠. 1년 동안.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그 제자 무리들을 보고 주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 무리들을 보고 언행, 삶을 보고 존칭해 준 극존칭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에요. 어떠한 의미로 호칭을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재산을 공동분배,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행위, 예배행위 하는 거 필요하죠? 좋죠? 그런데 평일날 일상에서 평생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전혀 드러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문자 주십시오. 전화하지 말고 문자 주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하세요. 예,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하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하세요. 문자는 성함, 예산용도, 지역평수,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그렇게 보내십시오. 두 번째, 축복명령 예배자 3.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한하는 예배자 3.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나의 언행, 삶을 통해서 집에서 가족이, 교회에서 성도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존칭해 줄 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의 교도부 나를 삼으셔서 구원의 확장을 해가십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 방법이에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요즘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 문제.
기후 때문에 과일값 올라. 흔하게 먹던 어족자원, 뭐 오징어 등 제철에 제대로 못 먹어. 그런 문제. 현장 가보면 양봉 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과수원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뭡니까? 산불. 금년에는 동해안 양강지풍, 동해 산불 안 나서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기후 온난화에 이런 문제들이 다 영향을 끼치죠. 화석연료. 땅바닥이 말랐어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타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연발화, 하나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시면 1등이 축산입니다. 축산 18%. 대책임제를 하는 소, 방귀 뀌면은 그게 온실가스 배출 비율 1등이에요. 두 번째, 산업입니다. 16. 세 번째, 교통 13.5예요. 네 번째, 에너지 13%입니다. 우리가 과소비, 에너지 그런 거 덜 해도 기후 온난화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저 에너지 13% 부분 기후 온난화 기여하면서 국가 경제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가 26경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풍력, 태양광,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대통령 정신 차리기 바라요. 친환경 에너지 앞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 못하고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 능력이 삼성전자 234등, 대만의 TSMC 52등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노란색 전부 바닥권입니다. 다 바닥권이에요. 꼴찌예요. 세계에서 바닥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등 포함해서 가장 싼 에너지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붉은 빛이죠. 석탄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인도네시아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싸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만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꼴찌 국가예요. 일본 태양광이 가장 싸고 인도 태양광, 호주 태양광, 남아공 태양광, 서유럽 태양광, 멕시코 태양광, 칠레 태양광이 가장 쌉니다. 러시아 가스가 가장 싸고 중국 풍력, 몽골 풍력, 중동 대부분, 서유럽, 북유럽,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부분 세계에서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예요. 에너지 가장 싼 비율을 보면 풍력 에너지가 가장 싸고 그 다음이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가스가 두 번째로 싸고 세 번째가 태양광이 싸고 가장 꼴찌가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만 석탄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못합니다. 수출 못해요.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가 26경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그냥 두고 신경 안 쓰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방법 하나는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복명령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명령 수행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하나만 잘해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남획하는 거 아니고 자연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형직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위탁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기후 환경 문제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 온난화 해결할 수 있는, 기후 인플레이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축복명령 수행. 세 번째, 자연을 청지기 하나님의 생명 원리대로 다스리는 것과 임수나 두 가지만 해도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 줄이고 후손에게 좋은 자연 조건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수배양장 10개 시작해서 2352개 1734호 연매출까지 확장하시면서 사업할 수 있고요. 일단 딱 낙찰받고 나서 뭔가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건축이나 무엇을 갖다 놓으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우리 모두가 꿈꾸고 머물 수 있는 모두가, 이런 시설 여기에 제안드립니다. 이건 아주 우주적이죠. 모두가 하우징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전화번호 요거고요. 농촌 차례용 쉼터, 목조 전원주택, 우주선 등 그런 건축하는 정회사, 정혜연 회사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패시브 하우스 선구자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고급 품질의 집을 지으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인증된 게 한 200여 채밖에 안 되는 아주 난이도 높은 건축물이에요. 이 김창근 대표 패시브 하우스 공인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사서 한번 보십시오. 참고하세요. 패시브 하우스는 보온병 원리로 결로 이런 거 일절 없게 집을 지는 대단한 집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직접 시공한 그러한 집들 보실 수 있고요. 패시브 하우스는 보온병의 비유가 되는 특이한 건물이에요. 별로 곰팡이 일절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테이핑 작업 복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온병 원리,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잖아요. 보온병은. 그런데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서, 이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서 미세먼지 걸러서 들어오고요. 안에 오염된 거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시면 흰색이 정상 필터예요. 그런데 저 더러워진 필터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걸르고 안에서 나가는 거 걸르면서 필터가 저렇게 더러워지게 열회수 환기장치 통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공기를 안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중창을 쓰는데 이 삼중창도 아주 특이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저 라이터 불이 3개로 보이잖아요. 즉 유리가 삼중창입니다. 가장 큰 장점, 요렇게 일일이 다 테이핑을 하면서 깐깐한 공정을 통해서 짓는 집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태천 목조 패시브 하우스, 길은 2.9리터입니다.
보통 전원주택 한 16리터 이상 먹어요. 그런데 2.9리터예요. 처음에 공사비 저렇게 깐깐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비싸도 에너지 쓰는 비용이 2.9리터로 16 이상 쓰는 기름값 대비하면은 빠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열회수 장치 통해서 미세먼지 걸러서 들어오고 안에 있는 거 빼주고 고급 주택이에요. 패시브 하우스. 건축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패시브 하우스 책 사서 보십시오.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하우징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각 샘플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조 주택 여기에 요거 누르시면 가격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주택 내가 만약에 짓겠다 그러면 누르고 들어가시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 눈에 들어오던데 우주선 모양. 그냥 바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 그리고 요즘 농촌 차량 쉼터 핫하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갖다 놓고 쓰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디자인 보실 수 있고 안에 평면도 내부 인테리어 쭉 내리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우징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고 내게 필요한 거 갖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체 운영하시는 김창근 대표 인성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 우주적인 저 우주선 저는 저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두가 하우징 참조하십시오. 거기서 수배양장 하면서 이 화면 전체가 수배양장 평수라고 하면 캠핑할 수 있는 수배양장 여기 두고 나머지 부분에 방금 그러한 건물 갖다 놓고 그거는 숙박 돈을 더 받으시면 되니까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수배양장 오픈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연 계약하는 거 그런 거 컨설팅 해드려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확보하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텃밭을 같이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텃산으로 같이 임대를 놔서 수익 사업을 하면서 마음에 들면 나 여기 사고 싶다. 단계가 그래요. 그러면 분양하면 됩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다 해결해드리고 도움드립니다. 성함, 땅만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고 있다. 문자 주십시오. 오늘 물건 아주 좋은 겁니다. 감정가 공시가 기준으로 감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14억 먹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낙찰가는 2억에서 6억 좀 더 써도 괜찮을 땅으로 봅니다. 소나무 1조 2천억 원 있습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